무허가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서는 뚜껑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봄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기준에만 맞으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데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신조례와 구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례의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례 적용하는 기준일을 보면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또 2차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 납부 대장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2차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 대장이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옵니다. 구조례 적용이 되는 두 번째 기준일입니다.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 항공사진이 있는 경우 구조례 적용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조례 적용 기준일을 보겠습니다. 신조례 적용 기준일은 2010년 7월 15일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면 입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 자격을 준다는 조합 정관이 있을 때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은 국가의 땅이거나 시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땅에 건축물만 무허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대장도 없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 대지 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합원의 입주권 대상 자격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 조건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의 면적이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증축, 개축 등의 변경이 없이 똑같이 일치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는 전용 면적이 20이었는데 만약에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전용 면적이 30이 됐을 때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꼭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현황 일치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취득 시 취득세는 4.4%입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는 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으로 매도 시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주택 공시 가격은 매우 낮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률은 낮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건축물도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데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일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고요.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현황과 무허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신조례가 적용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명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의 입주권은 반드시 조합의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고 신뢰 그리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